네,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이면 4월인데요. 4월 1일 민주당에서는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좀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부산 교육감과 5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7.9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지 예. 아니면 뭐 다음 주 4월 11일로 넘어갈지 그걸 앞두고 여야가 지금 뭐 힘겨루기 마지막 뭐 수싸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네. 진짜로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대행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당 차원 입장은 아니라던데 의원들 70명이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그거에 그냥 그 상태로 용인된 거 보면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그 이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근거가 예.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예, 그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예. 뭐 5대3 교착설 같은 게 그게 뭐 사실적 근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더라 해갖고 네. 지금 5대3으로 이게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40여개 한 표가 절실하다. 무슨 근거는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서두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거거든요. 네. 뭐 그 누구도 지금 현재 5대3이다. 헌법재판소 간의 어떤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있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너무 마은혁에 집착을 하다 보니 네. 6명을 만들려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생긴 건데 네. 그게 근거는 없나 보네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근거는 없고요. 그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헌법 재판관들하고 뭐 법조계 선후배 뭐 지인 그래갖고 탄핵 심판 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다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카더라 통신이지 무슨 뭐 그거는 정보가 없어요. 있진 않고요. 예, 뚜렷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에 이제 좀 부안해동하기 쉬워지죠. 네. 그러니까 정보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카더라 통신에 부안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거를 방조한 뭐 용인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좀 얘기가 되던 거다 보니까 뭐 김어준 씨까지 해서 내란 선동죄로 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란죄가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예. 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 근데 이 경우는 뭐 탄핵 사유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줄탄핵, 총탄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필성 변호사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뭐 민주당- 지금은 글 내린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예, 민주당 이런 뻘짓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썼잖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변호인이 그런 걸 쓰겠습니까?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중대 결심이라는 게 결국 탄핵 얘기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조금 달라요. 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4월 18일 전과 후가 좀 다른데 네. 지금 민주당은 마은혁 한 명을 더 확실하게 이 탄핵 인용 한 표를 늘리기 위해서 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어준 씨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이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하게 됐을 때 4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4월 18일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대통령 임명목 아니에요. 그 두 그쵸? 사람 자리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두 진보 재판관의 그거를 뭐 중도 내진 보수 쪽으로 바꾸면서 마흔역도 하나 같이 넣어주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걸 가만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어준 주장이 그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4월 18일 전에 마흔역을 임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부분에서 있다. 마흔역을 어떻게든 임명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이렇게 탄핵을 시켜버려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네. 뭐 민주당은 거의 뭐 저는 전략적으로 거의 문외화 수준이다. 이건 자멸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꼴인데. 예. 예. 뭐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된 건 아니니까 이것조차 뭐 헌재를 압박하는 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압박용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그런 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줄줄이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네. 이번 주에 보면. 예. 그럼 이게 보통 이제 탄핵안을 이제 보고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표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열어두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연쇄 탄핵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 4월 1일까지 마흔역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네. 으름장을 놨고 예, 한덕수 또 탄핵을 네, 예고를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보면 마흔역의 맞자도 안 나와요. 그냥 헌재를 향한 메시지던데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뭐 선거를 촉구하는 거지 예, 마흔역의 맞자도 안 나와요. 그 역할 분담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극합 배드캅을 한 거로 봐야 될지. 근데 정말 그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논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에요. 그러니까 예.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을 해갖고 완전히 전국이 민주당 주도로 가다가 네. 12월 27일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이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네. 왜 네. 저렇게까지 하지? 뭐 이런 그렇죠.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네. 이번에 이제 업무 복귀한 지 지금 거의 열흘 정도 되는데 네. 이때 또 하면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그걸로 인한 반사 이득을 엄청 얻을 거다고 봅니다.